자, 다음은 대중무역 적자가 28년 만에 멈췄다. 흑자가 멈췄다. 네, 무역 흑자.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6월 대중 무역 수지가 12억 1,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대중 수출은 129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고 대중 수입은 24.1% 급등하며 마이너스 실적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전체 무역 적자는 103억 달러에 달하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대중무역 흑자 기조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지난 5월에 이어 2달 연속 대중무역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이 대중무역 수지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대중무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면화되어 있는 신용거래장으로 유지되는 무역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계되지 않는 무역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인천 보세구역에 컨테이너를 집어넣고 중국 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갖고 들어가는 물량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지들끼리 샤바샤바해서 통과를 시키는, 그렇죠, 밀수라는 거죠. 어머. 왜냐면 그게 싸게 맥히니까. 그럼 집계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꽤 많고요. 중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대중무역,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그 통계치들을 많이 줄인 거라고 봐지긴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작년 11월부터 대림동을 비롯한 이른바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쪽에서 한국 상품들을 끌어가던 중국의 큰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중국 편 러시아 편, 우크라이나 편 들기 전부터 작년 11월부터 대중국 무역은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던 거고 지금 들어서 더 이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대중무역 흑자가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12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중 흑자를 가지고 무역 적자를 메꾸고 나야 겨우 우리 무역 흑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년 1년에 무역 흑자를 내는 금액이 엄청 많을 것 같죠? 70억 이쪽 저쪽입니다. 달러로 해갖고 7, 8조 원밖에 못 내요. 나머지는 뭐냐? 다시 다 수입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중국 무역 흑자가 많을 땐 120억까지 갔었고요. 요즘도 7, 80억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날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250억에서 300억 이상의 무역 적자국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을 비롯해갖고 주가를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가 떡락을 하게 되는 위험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중국이랑 거래 안 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우리 경제신문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한국은 눈 감아주고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아니야. 이미 제재는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잖아. 적자로 돌아섰잖아. 중국이 지금 흑자인데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제재하겠냐고. 비공개로 제재를 할 거예요. 비공개 제재하는 방법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기한에 민감한 제품들 세관에서 이유 따라서 3일만 묶어놔도 못 쓰게 됩니다. 가공식품이 아니면. 근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코로나 검역 때문에 그런다면 끝이거든요. 우리나라 의류들 수입할 때 직구로 수입되던 의류들 뭐라 그랬습니까? 의류에 코로나균 묻어올 수 있으니까 보름간 시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시험 비용 다 받았습니다. 물론 나올 리가 없죠. 하지만 보름이 적체되는 동안 이거를 수출했던 우리나라 수출업자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옛날 롯데마트 잡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아모레 같은 회사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농심도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위생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문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그냥 문을 닫게 해버리는 겁니다. 보름이고 석 달이고 한 달이고.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제재를 해요, 중국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입해가는 물건을 다 팔겠다는 거지. 다 돈이니까. 이러한 경제 위기를 맞닥뜨려 놓고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중국이 뭔가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예전에 박근혜 때처럼 뭐 아예 한한령 내려가지고 뭐 아무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한한령이나 소비품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무역이라든지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한한령 때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네들이 현찰 들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물건을 덧대기로 사가지고 지네들이 아까 말한 대로 통관식에 갖고 갔어. 그러니까 정식 세관을 통하면 통관 안 시켜주지. 한국 물건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네들이 빗자를 해갖고 중국 거래상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정식 루트가 막혀버리니까. 지금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들 중에 우리가 100% 보내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올리고 있는 수익도 우리 흑자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중국에 자리 잡고 있는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유통기업 신세계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중국 처분만 바라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우리 쪽의 무역 흑자, 대중 무역 수지 흑자 이거 좀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단락만. 2018년이요? 2018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외화거래 시장이었다, 이거. 네. 네, 대중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 556억 달러로 홍콩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290억 달러로 홍콩에 이은 2위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흑자 규모가 한층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대중무역수지는 4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아직까지는 반기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최고로 많이 벌 때는 60조 원을 흑자로 벌어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마만한 시장이 물론 코로나19로 확 닫혔어. 확 닫히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소비재가 줄어든 거고 중간재나 대기업들이 수출하는 뭐 석유화학, LCD, 반도체 이런 것들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감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정부나 기업들은. 근데 몇 번을 말하지만 지금 중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팔고 있는 최대 시장이 미국이었어. 근데 미국 시장을 포기한단 말이야, 이제는. 안 주겠다는 거야, 중국이. 안 팔겠다는 거야. 그렇죠. 왜? 싸게 만들어갖고 그냥 줬더니, 그리고 니네들 달러까지 사줘가면서 무역흑자 보전까지 했는데, 니들이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나 이제 니들한테 그 가격에 물건 안 팔아. 제값 내고 비싸게 사가. 그 무한대로 물건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안 하는데 우리 부품을 왜 수입을 하겠냐고. 미중 경제가 갈라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도 바로 타격을 입어요. 특히나 이런 IT 제품,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른바 첨단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만 미국 비중을 보고 거기에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쓰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품질 퀄리티를 너무 높게 잡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가지고 한국 제품 반도체가 아니면 다른 제품을 탑재한 제품을 안 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걸 사준 거야. 근데 이제 미국에 그걸 안 팔면 이만한 중간재 수입을 중국이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 중간재 어디로 가나? 물론 다른 데 팔 수 있어요.
EU라든지 다른 국가한테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이렇게 한 뭉탱이로 팔던 걸 다 쪼개서 팔아야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부품 개발하고 기술 개발해갖고 한국산하고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네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차지하고 있었던 수출 GDP가 75%인데 이 수출 GDP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내수로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남북 통일이나 되면 모를까. 근데 남북 관계는 다 망쳐놓고 미국과 러시아와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국에서 제외한다고 지금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 거기는 우리가 제외한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수입 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쪽 나라 경제 살리는 짓거리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매국적인 일이고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도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국민은 아는데 쟤들이 모르는 거죠. 아니 아나? 알아서 아예 그냥 국민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진짜?